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 오진승입니다. 혹시 여러분 임상연구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임상연구는 들어봤어도 임상연구 보호 프로그램은 사실 의사인 저도 이번에 좀 처음 들어봤는데 연구 대상자의 뭔가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임상연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전문가 교수님 세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상연구윤리센터 센터장 김백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학연구 부처장 김양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공헌 사업실장을 맡고 있는 외과의 김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임상연구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임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말하고요. 예. 보통 의학연구를 시작할 때는 세포나 동물 실험 같은 기초 연구부터 시작하기는 하지만 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하시기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좀 이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임상연구라고 하면은 이제 항암제라든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백신, 신약, 새로운 백신 연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임상연구 자체가 굉장히 좀 폭이 넓고요. 많은 부분에서 좀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꼭 병이 있는 분들 아니더라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코호트 구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임상연구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친근하고 편하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연구 대상자가 되면 뭔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사회공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데도 이제 다른 약이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또 다른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좀 연구 대상이 된다 생각하면 약간 좀 겁이 나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비윤리적인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고요. 예. 지금의 연구윤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이전에 있었던 비윤리적인 연구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서는 미국에서 있었던 타스키기 매독 연구를 들 수가 있고요. 예. 이 연구에서는 페니실린이라는 매독 치료제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연구를 진행했던 그런 비윤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밝혀졌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연구윤리의 뿌리가 되는 벨몬트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미국 정부가 발표하게 됐고요. 지금은 임상연구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서 여러 나라의 여러 기관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비윤리적인 일은 일어나기가 좀 어렵겠네요, 사실은.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가 IRB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IRB를 심사하게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예. 거기를 저희 연구 보고서가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런 임상 연구 자체를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진 교수님이 양현아 나 이거 빨리 좀 통과시켜줘. 야 이거 좀 미비하지만 이거 좀 빨리빨리 통과하자. 이렇게 해서 딱 진행을 하고 그럴 수가 없나요 요즘? 네, 맞습니다. 그게 그 IRB가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그 시기가 다 정해져 있고요.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윤리적인 면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2중, 3중으로 좀 검증을 해야 되고 예. 이 환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타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약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의뢰하에 시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만약에 그런 것들 제약회사와 이해충돌 관계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또 이런 것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뭔가 이제 연구 중간중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걱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뭔가 상담해주는 그런 창구가 사실 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또 있을까요? 어떤 임상 연구를 하던 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담당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약에 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러시면 그 병원마다 이제 헬프 데스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연락을 하시면 예. 쉽게 연결도 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임상 연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뭔가 또 심사하는 어떤 그런 뭐 인증이라던가 외부 기관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에이합이라는 국제적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증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막 AI나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그 윤리적인 규정도 정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임상연구 보호 표준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또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뭔가 임상 연구는 막연히 또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OX 퀴즈로 알아볼까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가끔 담당 의사가 임상 연구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권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참여해야 하는 걸까요? OX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네, X. 아닙니다. 오. 일단 모든 임상 연구에서는 예.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이 자발적인 참여라는 것은 환자가 일단 질병으로 병원을 찾게 됐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에 마음에 안 들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뭔가 불안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 안 하신다 뿐이지 이전에 기존 치료는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불안하다 싶으시면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연구 대상자가 임상 연구 참여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연구자는 뭐 이건 임상 연구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책임을 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부작용이라든지 뭐 연구 참여를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을 때에는 그 연구자는 예.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뭐 치료 계획 변경이라든지 혹은 보상 또는 그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김진 교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임상 연구를 일단 시작하면 참여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 하나, 둘, 셋. 그만둘 수 있나요? 본인이 특별히 아무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 본인 의사에 따라서 환자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연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의료원 세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연구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임상연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 임상연구에 참여하고 계시거나 혹은 참여할지도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마디씩 교수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 여러분의 건강과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임상 연구에 참여를 고민하실 때는 연구 대상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한 후에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는 그런 세부 사항을 다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잘 숙지하시고 참여를 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 대상자는 질문할 권리가 있고요. 또 연구자는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구진에게 연락을 하시고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그 헬프데스크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임상연구 보호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세 분의 교수님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이 임상연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또 임상연구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보호 프로그램들이 좀 작용하고 있어서 정말 안전하게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안심, 믿음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좀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요? 예. 예.